이제 녹화를 할 거고요. 녹화한 거는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서 나중에 등록하시는 분들 이제 카페에 이제 초대를 해서 등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에도 초대를 해서 그때그때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들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는 이제 매주 학습량들을 드릴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수업을 할 거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손해평가사가 되시더라도 밴드, 카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게 계속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또 그런 부분들도 수업이 끝나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오늘 나눠드렸던 거는 저번에 설명회 때 나눠드렸던 자료들이고요.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은 손해평가사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패스할 거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데 중요한 부분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이 1과목, 2과목, 3과목으로 총 3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과목은 상법, 2과목은 농어재해보 법에 관련된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상법 보험료는 약 법조항이 50개의 조항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농어재해보험 법령도 약 100여 개의 법조항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사지 선자형 객관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페이지 수로 하면 약 한 10여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80점에서 9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시고요. 대신 3과목은 부동산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는 어떤 학개론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농작물과 저희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는 학문과 작물에 대한 학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광범위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이 합격을 당락하는 좌우가 있는데 이 시험 자체가 보시면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돼요. 근데 1과목이 80점, 2과목이 80점 그러면 3과목은 20점을 맞아도 합격 점수는 되는데 이게 과락이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40점, 그러니까 즉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될 건데 이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99점, 100점 맞아서 1등을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합격을 위한 시험이니까 각각 그쪽에서 나와 있는 어느 카테고리에서 점수가 많이 배점이 됐는지 가지고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결국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2차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요. 2차 시험. 2차 시험은 총 2가지 1과목과 2과목이 있는데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이론과 실무라는 것은 이거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약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재해보험 사업자가 누구고 보험의 목적이 어떻게 되고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1과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뒤에서 보시는 약 한 70여 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과 그 70여 개 대한 품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은 관련돼서 손해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무 말 그대로 이거는 실무적인 거예요. 이 보험 상품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사할지 어떻게 평가해서 피해율 선정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줄지가 2과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과목은 단편적으로 암기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면 되시는 거고 2과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8회에 대한 제가 기출문제를 간단히 볼 건데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장점은 제가 이제 현장 실무를 함으로써 그런 현장 사진들이나 그 조사 방법들을 가지고서 그 내용들을 포커스를 맞춰 드릴 겁니다. 역시나 40점이 과락이고 60점 이상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계산에 능하든 계산에 능하지 않든 두 과목 다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 저희 공부를 시켜 드릴 거고 95점도 맞을 수 있게 공부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시는데 문제 없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 이 3과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게 이제 1차 시험에 되어 있는 상법 보호편은 우리가 2차의 1과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과목에 대한 농업, 재해보험, 법령도 2차 1과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2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1차 2과목은 2차 1과목과 2차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2차 2과목에 대한 농업, 재해보험, 법령에서 법과 시행령은 1과목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평가의 요령은 2차 2과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차를 공부할 때 2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또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과목은 시간이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1차 시험이 2월달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뒤로 빼서 한 3월부터 정도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1차를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10월달이나 11월달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2차를 먼저 공부를 하실 건데 그 2차 공부 안에 1과목과 1차의 1과목과 2과목을 선행학습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차 공부를 또 병행하실 때 이미 공부한 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2차에 올인해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3과목 관련돼서도 재배 기술적인 부분들, 원예 작물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각종 재해 부분들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2차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지금 1차 따로 공부하고 2차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에 올인해서 공부를 하시고 충분히 2차 학습이 깊이 있게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 3월 정도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내년 1월부터라도 제가 유학 서머리 된 자료들이나 곧 제공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셔도 되시고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 3과목만 분량이 많은 이 부분만 하시고 1과목과 2과목은 한 달 또는 2달 아니면 길면 진짜 3월부터 공부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양이 정말 작아요.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맞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용어나 통칭이나 계약관리 부분들은 이제 2차 1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면 똑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보험 상품을 가지고서 계약자가 가입을 한 걸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평가를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목에 대해서 과수를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보험 상품인지,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작물들, 그 다음에 가축, 이 총 4개 파트라고 보시면 4개 파트. 딱 4개 파트면 끝나요. 과수, 논작물, 밭작물, 그 다음에 시설, 가축. 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건데 이 부분이 공통분모가 무지하게 커요. 거기다가 각각 품목들마다 약간의 차이점과 특징들만 열거하시면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게 그 카테고리에서 출제 비중이에요. 골고루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밭작물 여기까지 다 같은 밭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편중됐들이 있지만 어차피 밭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카테고리별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가 이 품목은 어렵다, 이 품목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각각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작물들 다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이 시험 문제라는 게 상, 중, 하로 나와요. 내가 어렵고 싫어하는 품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라고 나오는 부분을 맞을 수 있는 정도 기초 실력을 가지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거르지 않고 고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 2차 1과목에 대한 2020년도 올해 7회 시험을 봤던 정보들이네요. 역시나 골고루 분포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2차 2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과수 파트, 논작물 파트, 밭작물 파트 각각 해당되는 파트들 보면 해당되는 게 골고루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좀 빠져있는 부분들은 1과목에서 대신 나왔어요. 1과목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보험금이 올해 2과목에서 나와야 될 게 1과목에서 나왔던 건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각각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가 시험을 배점을 할 때 과거에는 제가 1번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해당되는 포커스는 무조건 2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계식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합격할 수 있게 컨트롤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1번부터 5번까지가 단답형 문제 또는 단순한 계산 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식 하나 한 줄 외우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답을 쓸 수 있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11번부터 15번까지 이게 1과목, 2과목에 대한 100점들이 여기서 나왔었어요. 거기에 응용 문제가 이제 5회 때부터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6회 때 응용 문제가 일부 됐다가 7회 때 대거 응용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응용을 하는데 서술형으로 문장 자체가 길어져서 그 내용을 독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게 되어 있게 응용하는 게 내용들이 길게 나왔어요. 그 과거에는 어떠한 수치들만 나와서 그거 갖다가 보험금 산정한다고 하면 이제는 서술형식으로 해서 사례를 둠으로써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풀 수 있게 되는 응용 서술형이라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과거에는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공식을 살짝 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려면 저희는 결국은 수업의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시험은 어떠한 눈으로 많이 익힌 걸 가서 찍는 시험이나 눈에 내가 문장을 읽어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맞는 걸 찾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내가 이해를 해서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내가 논술을 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독학으로 할 수 없는 시험이 됐다는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저희가 한 번, 두 번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들은 2개월 과정, 3개월 과정으로 내가 3개월 동안 갔어요. 그러면 첫 달에 배웠던 게 다 까먹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 시작할 때 새로운 것 같고 이런 걸 한 세 사이클 돌리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이제 커리큘럼을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이 커리큘럼을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최대한 빨리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약 70여 개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공통 분모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만들었던 걸 통해서 내용을 축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계산 문제들도 제가 효율적으로 그 계산 방법들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보셨던 응용 서술형이나 응용 계산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사실 이걸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을 하는 그런 수준의 지금 문제들은 일부만 나오고 있고 대부분 응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공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공식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암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례나 그런 상황들을 인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각화 시키는 자료들이나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드림으로써 잊혀지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이제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이해 중심으로 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특징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에는 이쪽 과정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0월에는 2차 기초 입문을 해서 오늘 이제 기초 용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서술하는 식으로 해서 10줄을 써야 된다, 5줄을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냥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은 몇, 1 빼기 1은 몇, 3 곱하기 4는 몇 그렇게 단순한 계산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분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10월 달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에는 지금 그 교재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저 교재. 그 한 권은 거기 앞표지가 녹색인 거는 1과목이에요. 저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사과가 그려져 있는 게 2과목인데 그게 한 4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약 한 840페이지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할 거냐면 저거를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해서 어떤
핵심되고 키워드가 되는 걸 한번 펼쳐보시면 중요한 게 색칠되어 있고 밑줄 쳐져 있고 중요한 내용 문제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업을 이 안에 띄워서 같이 볼 거니까 꼭 교재가 없더라도 영상만 보시더라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저 두 교재를 다 끝낼 거예요. 10월 달 안에 다 끝낼 거고,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에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1과목에서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2과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1과목과 2과목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고 11월과 12월은 만약에 과수에 대한 상품과 계약 관리에 대한 부분들과 과수에 대한 조사 방법과 피해 선정을 같이 묶을 거예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을 연계 학습을 할 겁니다. 같이 같은 날. 그래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바로 논장물에 대한 보험 상품과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고 1과목과 2과목을 연계한 과정을 해서 11월과 12월 과정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를 같이 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내가 단편적으로 다른 한쪽 부분만 보다 보면 나중에 가면 또 이 조사 방법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월과 2월은 요약 및 계산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800페이지 돼요. 그 850페이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기본적인 계산 문제나 기본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저희가 1과목과 2과목을 요약을 한 게 약 한 150페이지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75페이지 정도 줄어든 걸 가지고서 요약 및 계산 문제 과정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요약이나 계산 문제가 타 학원이나 다른 데서는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11월 때부터 이틀씩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반복을 여러 번 하시면서 본인 걸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요약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 요약집이 말씀드렸지만 한 75페이지 되는 게 2권이에요. 한 75페이지 되는 게 두 개니까 150페이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오전에 1과목, 오후에 2과목 정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 책을 만약에 1월 중순부터나 2월달부터 내가 하루에 그걸 마음 잡고 하면 전체 과목을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숙달 본인 스스로 할 거예요. 근데 대신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해야 되고 핵심을 키워드를 다 잡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년 동안, 4년 동안 하면서 해왔던 노하우들이 축적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걸 정리해 드릴 거니까 간단히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1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러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재가 쭉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다가 원더링 어떤 두꺼운 글씨, 뭐 밑줄, 그 다음에 기출이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아예 중요한 부분들이나 단서 조항들 주의해야 될 것들 그래서 교재를 보기 좀 편하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대신 이게 저는 이제 같이 여기다 띄워놓고 같이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 번 읽건 두 번 읽건 회독수를 늘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0월 과정이고 이제 11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1과목과 2과목을 연계해서 학습할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횡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지금 1과목 같은 경우가 교재가 이렇게 290페이지 되는 부분이랑 이 부록이 또 부록이 또 있어요. 1과목의 부록이 약간 61페이지 이렇게 되면 350페이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페이지를 보면 382페이지까지 끝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별표 계산 산식 되는 게 약간 30몇 페이지가 돼요. 40페이지 되나? 약 38페이지면 40페이지 되네요. 그러면 이게 한 420페이지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를 요약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7회 때 95% 이상 다 출제가 됐습니다. 요약된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결국 근데 이 요약된 거를 내가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내용 없이 요약된 것만 보고는 학습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커리큘럼 대회에서 여러분들 10월, 11월, 12월 과정에서는 기본서 그것들을 계속 정독을 이제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이나 그 옆에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약 1과목 75페이지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실어서 나와 있어요. 2과목도 마찬가지 그 정도 분량이 될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하다 보면, 만약 4주 과정이면, 아니 뭐 8주 과정이라고 하면 8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다고 하면 8회독을 하게 되면 내 회독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고작 이제 2월달, 3월달이 되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계속 회독수를 이제 늘 거고, 거기에 계산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시험 볼 때는 내가 이 교재를 40회, 50회 정도까지도 회독할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가 보다 보면 내가 이걸 암기했나 안 했나를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든 요약집에 대한 것들을 다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핵심이 된 키워드들을.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빈칸 넣기 같은 경우.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문제에서 내가 써봐야 되는데 1부터 100까지 다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부터 여기까지 다 쓰라고 하면 팔 아프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중요한 키워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 이게 3년 정도 전부터 이게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빈칸이나 키워드를 다 암기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결국은 그 머리, 어깨, 뭐 팔, 다리 이런 것들을 써 놓은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다라고 서술만, 연결고리만 이어지면 서술도 다 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쳐 있으니까 또 유사하게 빈칸 쳐져 있는 부분도 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어차피 요약에 대한 부분이 또 금방 끝나요. 그때는 이제 심화적인 계산 문제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과정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 나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교재는 2022년도 약관을 제가 다 반영을 한 교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어요. 기존까지 2021년도 약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험 상품은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약관을 이미 다 반영한 교재 최신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즉 저희 자격증을 주는 단체예요. 여기에 수험서가 기재가 돼요. 근데 그 수험서가 기재가 되는 시기가 2월 말, 2월 25일이나 3월 2일 이때쯤 기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이때쯤 기재가 되니까 그 이론서에서 추가되거나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이걸 점검을 3월달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이게 공시가 되어야만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다 보니까 3월에서 4월 과정에서는 저희가 10월달에 이 이론서를 다 봤던 거를 3월이나 4월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3월, 4월에 보게 되면서 다시 이 과정을 한 번 더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요약집, 빈칸 넣기, 통서술형, 계산 문제에 대한 것들도 한 달, 두 달 내에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한 걸 갖다가 적용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할 건데, 그 특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6월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옳게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 3월이나 4월에 수험서가 나오면 이때부터 다시 또 수업을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늦고, 이때 다시 요약집 만들고, 이때 다시 계산 문제집 만든다는 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 이제 선행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강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저 교재를 같이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 저 교재에는 뭐 단서 조항, 다만, 제가 주의될 때는 다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놓고, 그런 키워드를 보고, 또 숫자 같은 것들 다 주요하게 다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강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은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 그러면 저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120분이 시험 시간이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전에 시험지를 나눠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나눠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것부터 설명을 해서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40분, 60분을 이제 가지고서 이 40분 안에 1과목을 푸셔야 돼요. 1과목을 푸시는데 25분, 이때까지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15분 정도는 내가 모르는 거, 시간 오래 걸릴 거는 나머지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셨던 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올해 기출문제를 간단히 보면 다 똑같이 출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6번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문제 지문이 길어요. 기는데 순서대로 풀다 보면 문제 지문도 길고 여기서 뭐 어떠한 뭘 구하라고 하는데 답안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안지냐면 이 가답안 문제 6번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가 6번의 답이 돼요. 근데 이거 20분, 30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손 잡고 있다 보면 그 다음 문제를 못 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여기서 제가 뭘 쓴 게 많은데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네 줄, 다섯 줄이면 다 푸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공식들. 저희가 이 공식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런 걸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다 보니까 뒤에 문제를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죠. 이제 멘탈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간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패스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격이 목표지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한 문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문제도 보면 사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 정도면 이제 15점짜리 문제가 다 끝나요. 그런데 6번에 이런데 시간이 오래되는 문제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시간이 쫓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9번도 사실은 제가 밑에 뭘 많이 써놨지만 문제 1번의 답은 한 줄, 두 줄, 세 줄. 문제 2번의 답은 한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5줄 정도면 다 끝나는데 15점짜리. 근데 그 6번에서 시간을 오래 할애하다 보니까 뒤에 문제를 못 풀거나 아예 다 손도 못 대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 드릴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7회나 8회를 통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가 이제 15분 지났습니다. 25분 지났습니다. 이제 모르는 문제 푸세요. 40분 지났습니다. 1과목 다 패스하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1과목 다 패스하세요. 그래서 이제 1과목이 40분 지났는데 패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못 풀었더라도 2과목 가시면 20분 안에 쉬운 문제 내가 다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분. 사실 2과목은 계산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아까 1과목에서 시간 걸리던 문제 10분 정도 걸리는 게 몇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못 풀었던 문제 여기서 푸시고 나머지도 여기서 푸셔야 돼요. 만약 1과목도 못 풀었던 것도 이 40분 안에 같이 다 푸시면 됩니다. 다 푸시고 나서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새로운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이때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긴장한 상태에서 소수점 잘못 찍고 계산기 잘못 누르고 내가 다 알았던 거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떴던 부분들 중 하나가 소수점 어디서 반올림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호수가 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000원 단위 미만 절사하시오. 사실 저희가 이론서에서는 지금까지 10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는데 이런 데서 1000원 단위 미만 절사하시오. 내가 마음이 전 문제에서 조급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런 단위 그 다음에 뭐 별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해는 못 하셔도 되세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무게 및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시오. 과거에 이 피해율 같은 경우 나중에 보시겠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뭐 이하에서 뭐 반올림 하죠. 이게 통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이런데 이제 함정을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시험에 급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내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서에도 다 단서 조항이나 그런 걸 계속 보실 수 있게,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 놓는다든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릴 겁니다. 이게 뭐 15점짜리라고 해서 16번에 대한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2과목이에요. 근데 하나, 둘, 세 줄로 15점 맞을 수 있으세요. 이것도 그냥 뭐 제가 뭐 따로 내가 많이 알아서 간편식으로 썼겠지 생각하시겠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세 줄 쓰면 15점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이걸 내가 빨리 풀 수 있는지, 좀 오래 걸리는지. 지금 17번에 대한 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물음 1에 대해서 한 줄, 물음 2에 대해서 한 줄, 물음 3에 대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쓰면 15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어떠한 사례들을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사례가 없이 이러한 기준 조건들만 주어지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앞에서 사례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감이 이제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나무수를 조사했다. 그러면 뭐 실제 결과 주수, 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이걸 숫자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내용으로서 문장을 줌으로써 이게 해당되는 게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을 해서 내가 빼주고 넣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사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술 형식으로, 과거에는 착과폐 조사라고 하면 50% 피해가 몇 개, 80% 피해가 몇 개, 100% 피해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줬던 것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줌으로써 이게 50%에 해당되는지, 80%에 해당되는지, 100%에 해당되는지 이걸 또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뒤로 패스하셨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20번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컨트롤하고 실수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7, 8월에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계획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은 안 받고 쉬는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왜냐면 지금 다 이게 녹화가 되고 영상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 이제 질문하셨던 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충주에서 벼조사를 하고 왔고요. 그 다음 벼조사를 했고 제가 오늘 오전에 한 건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 가면 뭐 숙박비건 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어떤 교통비, 그 다음에 자격수당, 그 다음에 어떤 일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계약자 수당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게 약 한 12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지에서 자고 그렇게 되면 숙박비랑 다 포함해서 거기에 저희가 어떠한 환산 값이라는 게 있어요. 환산값. 그래서 토탈 15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1점당 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15점을 다 채우면 3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한 개 조사를 할 때 1점을 주는 것도 있고 1.5점을 주는 것도 있고 2점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10건에서 12건 정도 하면 거의 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건을 했지만 약 한 3만원 정도 플러스 돼서 만약에 타 지역에서 어떤 벼조사 면적이 되는 걸 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15만원 정도. 근데 아까 조사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먼 지역을 가서 한 건 조사하러 가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오고 해서 그랬고, 보통 뭐 대여섯 건, 많을 땐 10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게는 만약에 내가 가까운 지역에서 숙박비가 안 나오는 지역이면 당연히 한 2, 3만 원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금액이고,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뭐 최소 한 10만 원대부터 해서 최대 한 42만 원 정도까지가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거는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라고 협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협회가 두 가지가. 그래서 약자로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재협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손해평가사협회라고 하는 한손협이 있어요. 한손협. 저는 이제 농재협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소속된 지회, 그 지회 내에서 교육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평가사도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일선에서도 이제 여러분같이 이제 평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르치고 있고 하니까 현장과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부분들 같이 이제 참고해서 받을 수 있으세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는 태풍이 몇 번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 협회에서 나왔던 것들로 봤었을 때 한 약간 90에서 100일 정도 일하면 약간 3천만 원 정도 그때 당시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3천 정도 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손해평가사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합격생들이 좀 꽤 많아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많아서 소득이 한 절반, 또 많게는 절반 이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일을 좀 더 많이 하신 분은 또 절반 이상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경우가 있어서 낙관배기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보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만 113건이 접수된 분도 계셔서 조사 하루 이틀 해가지고 3일 해서 많은 건수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뒤에서 공부할 사고가 접수되고 대상 재해가 발생 유무에 따라서 일에 대한 편차는 좀 많을 수가 있다. 여기서 보시면 사구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말반이나 선택적으로 나는 뭐 적과 적과서는 힘드니까 안 하고 뭐 표조사도 너무 또 일이 힘들어서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선택적으로 일을 좀 조금 하신 분들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좀 일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을 때는 이랬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다른 법인이나 손해평가인이 일하는 걸 많이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더 늘어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품목들, 가을 배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합격하셔서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가져오면 된다. 일은 많은데 손해평가사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적다.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법인에 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법인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평가사분들은 한 2배, 3배까지도 더 많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소득 구조나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 이런 정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